잠시 쉬었다 가기로 마음먹었다. 쉬어가기로 한 것이 너무 뜨거워 이동을 했다. 나는 웬만한 더위에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평소 인내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왔다. 인내력과 갈증은 별개라는 것을 또 하나 배웠다. 휴식 중에 구리 수택동에서 서울 금천구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혹시나 픽업지가 이런 골목에 있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걸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125cc까지는 괜찮지만 cc가 조금 큰 오토바이들은 혹시 들어갔다가 오토바이를 돌릴 수 없는 좁은 길이나 내리막길을 만난다면 그대로 나의 소중한 오토바이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쪽에 있어가지고 예. 아니, 여기 계시면 제가 빨리 가져올게요. 아 예. 분명 빨리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다리는 부분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짧게 편집했다. 이거 두 개 같이예요? 네네. 혹시 이거 깨지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동 중에 구리 인창동에서 서울 용산구로 가는 추가 오더를 잡았다. 예 선생님 저 킥인데요. 요 주소지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예예 그 창고 같은데 입구 앞에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가는 거 맞으시죠? 예 네, 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테크노마트 30층 가려면 일로 가야 돼요? 네, 지상 어디요? 어떻게 가야 돼? 오른쪽 허브 전용 써진 데 있죠? 네. 왼쪽이 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니까 오토바이 걷다 대시고 여기 출구 써진 데서 오른쪽 쭉 가면 프라임 센터가 사무동이니까 거기 네. 엘리베이터 타고 30분 올라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동 중에 서울 구이동에서 서울 여의도동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안내요원의 설명대로 이쁘게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코너를 도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아, 엄청 먼데. 엄청 먼데 이걸 걸어가라고. 아씨. 선생님 혹시 30층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카페 타서 우측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 예. 있거든요. 가는 층이 적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층이 적혀 있거든요.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느끼지만 오토바이 혐오 시설, 즉 오토바이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배달원에게 하이바를 벗어나는 등 갑질을 하는 아파트나 건물들은 제발 오토바이를 부르지 말고 본인 스스로 포장해 먹고 본인 스스로 물건을 전달하길 바란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기사들을 혐오지옥으로 불러서 하는 갑질은 멈춰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가는 거. 예. 수고하세요. 분명 휴대폰 배송이라 했는데 한 박스라고 했는데 휴대폰은 맞고 여러 박스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하나로 만들었다. 총 휴대폰이 74개나 들어있었다. 낚시를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이 무거운 걸 들고 다시 저기까지 가려니
너무 짜증이 났다. 이동 중 서울 잠실에서 관악구로 가는 오더를 추가로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 신림동 가는 거예요. 신림동이요? 예예. 아, 저 위에 올려. 그 올라가셔서 바로 앞에 한 1, 2m 여기 바로 여기거든요. 예. 올라가시면 저희 직원 올라갈 거예요. 아 이쪽이래요? 예.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1층 픽업이라고 메모를 적어놨으면 됐을 일이다. 안녕하세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두 개예요? 예.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 이거 엄청 무겁네. 아 엄청 무겁네. 어디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요건 거기 가서 받는 거죠? 차불이요, 차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면 갈수록 건물이 땅속에 박혀 있어서 이대로 더 올라가다간 기어서 출입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입구를 찾기로 했다. 야 어떻게 가는 거야? 걸을 때마다 나는 이 찍찍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나가기 직전 드디어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아뜰리오네트 맞죠? 네 맞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고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 이름을 물어보면 안 알려주려 한다. 내가 번호를 따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 이름을 적어둬야 나중에 어떤 분이 물건을 받았는지 퀵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물어보는 것이니 그냥 편하게 알려주면 된다. 원래는 본인 정자 서명이 원칙이나 서명을 받아내는 일은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이다. 대부분 정자 서명을 요청하면 경악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안 해주려고 발악을 한다. 예, 선생님 저 퀵인데요. 이거 지금 1층에 우리은행 앞에 쪽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이 내려오는 동안 이 짐을 내려놓는다면 시간이 딱 맞을 예, 것 잠시만요. 같았다.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시간 계산이었다. 간혹 이런 도착지의 경우 이렇게 거든요. 그것 조금 걷기 싫어서 인도를 타고 안으로 들어와 달라는 분도 계신다.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사고 나거나 딱지 떼이면 네가 내줄래? 이동 중 서울 영등포에서 시흥 100곳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시흥 가는 거예요. 네, 시험이요? 예, 이거 착불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드디어 이 무거운 슈퍼 똥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혹시 남부상사예요? 네. 이거 벽지 가져왔는데. 아, 네. 이거 착불이 있어요. 25,000원이요. 네.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 잠시만요. 여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저 퀵인데요. 라운하우스 앞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커피만. 예, 알겠습니다. 이번 도착지는 주소가 도로 한가운데로 찍혀 있었다. 간혹 개인정보 유출이 싫은 고객분들은 이런 식으로 도로 한가운데로 주소를 찍어 놓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런 식으로 찍어 놓을 거면 빨리빨리 좀 와. 네, 이거 2개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열한 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안녕하세요. 예, 3만 원이요. 혹시 간이 영상 있어요? 아니요, 저희 관이용증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킥사에 전화해서 하셔야 되는데 뭐 저 따로 얘기 들은 게 없었어가지고 저도. 예. 퀵서비스 기사들 간이 영수증이 없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대부분 퀵사무실 녀석들은 일이 하기 싫은 건지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퀵서비스 기사들이 영수증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따구로 일하면서 수수료 떼가면 안 미안한지 정말 궁금하다. 집 방향으로 퇴근을 하던 중 인천 논현동에서 청천동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들고 나오는 물건의 크기를 본 순간 너무 행복해졌다. 갈 수 있죠. 역시 퀵은 캔은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달라. 예, 감사합니다.
이동 중 12번째 오더로 인천 송도에서 인천 상곡동으로 가는 오더를 추가로 잡았다. 안녕하세요. 부평 상구동 가는 거요. 네. 이거 3개예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받아 나오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A4 용지 한 박스를 살 돈보다 퀵비가 더 비쌀 텐데 굳이 퀵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혹 진짜 이게 귀찮아서 부른다고 싶을 정도의 물건이 퀵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한다. 열두 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 드리면 될까요? 예. 성함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도착지 최종 보스답게 엄청난 크기의 규모를 자랑했다. 답이 나오지 않아 고객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저 퀵인데요. 혹시 해가던 식당 이쪽 맞나요? 제일 안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몇 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를 써본 적도 없는데 물건을 태워서 3층으로 올려보내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는 거? 어차피 한국 남자로서 설명서가 있어도 안 봤을 테지만 없으니 뭔가 아쉬웠다. 아니, 문을 열 줄 알아야지. 이건가? 처음 만져보았지만 나같이 원리를 금방 파악하는 이해력 천재들에게 이 정도는 아주 간단했다.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가기 뭐해서 배민을 켜봤다. 정말 의도치 않게 마지막 도착지 바로 옆이 아닌가? 비마트였었다. 도착을 했지만 도저히 어디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서 국민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장님 혹시 여기 비마트 어디 있어요? 네? 비마트 어디 있어? 비마트? 아 여기 지하예요? 내려가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국민 내비게이션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제 이 전광판에 내가 가져가야 하는 번호가 노출이 되면 그때 찾아가면 된다. 예전에는 기사들이 비마트를 일부러 피해 다니고 거절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배달 가격이 개똥이다 보니 차라리 비마트를 엮어서 가려는 기사들도 많은 것 같다. 배민에서 뜬금없이 나에게 비마트 3배차를 주었다. 이렇게 약간 물건을 많이 실으니 퀵 서비스하는 기분이 들었다.
여러 건을 배송할 때는 반드시 빌지 확인이 필수다. 음식이 식지 않았더라도 손님이 기분이 나쁘면 환불을 시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사실 나는 인천 사람이지만 이 동네 길은 잘 모른다. 어떻게 올라가는데? 인천은 초인류 대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넓어서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이 있을 정도다. 도저히 입구를 못 찾겠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바로 걸어서 찾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 안 풀리면 몸으로 때우는 성격이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오, 깜짝이야. 옆이에요? 퀵을 타고 와서 피곤함 때문인지 다른 집에 들어갈 뻔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내 몸이 많이 안녕하세요. 피곤해서 그런 거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라면 맛있게 드세요 하고 빨리 도망갔겠지만 목발을 짚고 계시길래 음식을 집어드렸다. 오늘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돼서 수고하세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배달을 했더니 수고하세요. 분량이 감당이 되질 않아 편집을 했다.
뭐야? 내가 가야 하는 곳은 A동 15층인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짜증나. 엘리베이터에 10층까지밖에 없었다. 여기가 어딘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고객과 여보세요? 통화를 하기로 예, 했다. 사장님 저 배달인데요. 여 A동 왔는데 여기 10층까지밖에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앞이 도로 기준인가요? 그럼 밖으로 일단 나가서 앞에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도를 이지랄로 찍어놓으니까 이거 못 찾는 거네. 지랄로 찍어놓으니까. 배민과 요기요 등등 배달 플랫폼은 본인이 직접 자기가 있는 위치에 핀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자동으로 현 위치로 배달을 눌러도 되지만 그것을 누르면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 단지에 있다면 그 주소 기준 한가운데로 핀이 찍히기 때문에 처음 와보는 배달기사들은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본인 집을 찾기가 쉽다. 하지만 남이 본인의 집을 찾으려면 하루 종일 헤매 다녀야 한다. 조금만 배려해주면 서로 모두 좋을 텐데 그게 귀찮아서 자동으로 입력하고 배달기사가 알아서 찾아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니네 집 면이 맨날 불어서 오는 거야. 수고하세요. 예? 네. 드디어 나의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로 했다. 퇴근길에 앞에 차들이 하도 안 가서 비켜가려고 했다. 예? 예. 잠시만요. 저 오토바이 좀 세워놓고. 예? 이쪽이 잔치국수까지 뒤에 아니? 일단 잠깐만 잡으세요. 차 있어갖고 앞에 이쪽으로 잠깐. 어떤 거요? 장치국수 집 간 게 아니에요 이쪽이? 잔치국수 제가 이 동네 잘 몰라서 이름 잔치국수 집 이름 아세요 혹시? 이쪽에 뭐가 있나요? 뭔데? 여기가 아예 아닌데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잠시만 여기 부평 구청역 있는 데인데 아 이거 반대로 왔네. 어떻게 경찰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있었고 안내드리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큰일이네. 어머 뭐네. 그니까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택시 안 잡히나? 택시요? 응. 택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한참 뭐네요? 아니 바로 앞에 길가예요. 바로 앞에. 어디? 제가 이쪽 저 잡으세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아우 내가 반대로 와갖고. 네. 처음엔 밤이라서 지팡이가 잘 보이지 않아 술 취한 아저씨가 막대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줄 알았다. 점자 도로가 없는 도로 위를 달리는 나로서는 시각장애인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다. 그저 주워 들은 대로만 행동을 했다. 사장님 여기가 지금 제일 큰 도로거든요. 안 잡히는 거야. 잠시. 네. 여기가 지금 저기인데 도로인데 안 잡히죠? 택시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여기 앞에 나무 있어요. 잠시만. 택시가 안 보이는데 다 사람 타고 있어갖고 택시가. 큰일이네. 잠시 기다려. 제 택시만 잡아드리고 제가 갈게요. 택시가 지금 앞에 나무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여 나오면 도로거든요. 제가 아이고 버스 때문에 안 오네. 예, 택시 왔어요. 잠시만요. 아까워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뭐 타보시죠. 여기 앞에 택시 왔거든요. 아래 턱 있어요. 턱. 뭐야? 여기 택시거든요. 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실 이렇게 택시를 태워서 보내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건지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문득 남의 집 앞에 대충 세워둔 내 오토바이가 생각이 났다.
정말 다행히도 내 에마는 해코지 당한 것 없이 아주 무사했다. 사실 나에게 있어 눈이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에 시각장애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팔을 보았을 때 온통 멍자국에 화상자국이었다. 그것을 보니 만약 내가 아니더라도 아무도 저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분은 영영 집을 찾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로 조금씩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하루 총 수익 금액은 27만 2천 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수수료를 제외한다면 20만 9천 원이 된다. 여기서 기름값을 제외한다면 나의 오늘 총 수익은 17만 원이 된다. 여기에 오늘 배민을 총 8개를 타서 37,500원을 추가로 벌었다. 토탈 20만 원 정도 벌어간 것 같다. 보통의 수익 영상에는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총 매출로 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자랑질하기 바쁘다. 혹시나 내 영상을 보고 퀵을 시작하려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이 계산은 오토바이에 들어간 모든 수리 비용 등이 제외된 단순 계산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다사다난했던 오늘 하루 일과를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어서 마음이 매우 편안했다.